여느 명절과 다를 바 없는 그 완벽했던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가장 섬뜩한 결심을 했죠. 6년간 쌓아온 이 집안의 모든 부정과 가식을 터뜨려 그들의 삶을 통째로 파괴하기로 결심한 며느리. 저는 그 집안을 박살냈습니다. 역대급 복수극의 치밀하고 섬뜩한 전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많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새벽부터 부엌을 감싸던 은은한 참기름과 전 부치는 소리. 아직 채 밝지 않은 바깥 공기와는 달리 이 집안은 훈훈하고 정겨운 냄새로 가득했죠. 시어머니의 장기침 소리와 남편 성호 씨의 낮은 코 고는 소리, 그리고 제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만이 섞여 이뤄내는 명절 아침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은 핏물 한 점 없이 깨끗했고 색색깔의 삼색나물은 누가 봐도 탐이 날 정도로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곳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단란하고 화목한 대가족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완벽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 제 얼굴에 띄운 온화한 미소와 제가 정성껏 차린 이 식탁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제가 써야 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평범하게 끝낼 수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나 때문에 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아가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 성호 씨와 시누이, 시동생 식구들까지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저는 문득 남편 성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의 미간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성호 씨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늘 터지기 직전의 화약고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떤 예기치 않은 자극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험한 기류를 6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소한 간섭, 저를 무시하는 시누이의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남편 성호 씨의 이기심. 모든 것이 폭풍 후의 잔해처럼 제 마음속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6년간 참아온 오늘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완벽한 명절의 가면을 제가 직접 벗겨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최고급 도자기에 담긴 송편이 시야에 들어왔죠. 송편은 겉보기엔 예뻤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가식적인 가족들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저는 성호 씨의 접시에 송편 3개를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가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섬뜩하게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금기를 건드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차려놓은 이 식탁이 곧 피로 얼룩진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은 다름 아닌 남편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남편 성호 씨가 온 가족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이 집안을 통째로 박살내야만 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완벽했던 명절이 일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된 파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과연 남편은 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을까요? 성호 씨는 제가 건넨 송편 3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죠. 밥상 위에서 평온했던 그의 얼굴이 마치 숨겨왔던 균열을 드러내듯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3개의 송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쁘게 빚어진 것을 골라 담아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성호 씨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명절 아침은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고 저는 그 무대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왜 이걸 3개나 줬어? 성호 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에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소리 속에 담긴 냉랭함은 제 귓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예뻐서요. 오늘 송편이 잘 빚어졌잖아요. 바로 그때 신우이 지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뭘 또 그런 걸로 그래요. 언니가 정성껏 담아준 건데. 지수 씨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무심함 속에는 언제나 저를 낮잡아보는 특유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저를 노려보던 시선을 지수 씨에게로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 성호 씨의 위험한 전조였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가장 쉬운 출구를 찾을 뿐이죠. 그 순간 그 출구는 제 송편이었고 제 미소였으며 지금은 자신을 건드린 지수 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저는 수없이 이 전조를 목격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진 날,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날, 심지어 주식 투자가 잘못된 날에도 성호 씨는 집에 와서 가장 만만한 저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분노는 늘 폭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폭력, 무시의 폭력, 그리고 침묵의 폭력이 저를 서서히 질식시켜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금 바로 그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 위에 놓인 송편 3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송편은 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성호 씨의 분노를 끌어올리는 금지된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긴장감을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얘들아, 명절날 아침부터 무슨 말들이 많니? 맛있게들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손을 뻗어 제 밥그릇을 턱 막아섰습니다. 당신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지?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맹렬한 비난과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다른 가족들은 이 작은 소란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성호 씨가 곧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명절 아침은 남편의 위험한 전조와 저희 결연한 다짐이 부딪혀 파국으로 치닫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성호 씨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었고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이 위태로운 순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남편 성호 씨의 폭주를 가속화시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했을까요? 성호 씨의 눈빛이 저를 향한 비난으로 이글거릴 때 저는 이미 이 상황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긴장된 활시위가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놓이느냐 뿐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 활시위를 놓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사태를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늘 그랬듯 아들의 편을 들고 저를 희생양 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가, 너는 명절 아침부터 남편 비위를 상하게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식탁에 앉은 모든 가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습니다. 성호가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송편 3개가 뭐니 4개가 뭐니 하면서 기분 잡치게 해. 자네는 늘 뭘 해도 티가 난다고. 티가 난다. 시어머니의 독설 중 제가 가장 증오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가식적인 행동은 다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6년간의 모든 헌신을 단번에 부정하는 비수와도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남편 성호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비난에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했던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해도 티가 나는 건 어머님 눈에 제가 며느리로 보이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저는 송편 3개에 아무 의미도 두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기분을 상한 건 성호 씨와 어머님이십니다.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6년 동안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변했습니다. 뭐? 이 아가씨가 명절날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당장.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호 씨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놓여 있던 물컵을 쥐더니 그대로 식탁 위에 내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당신들이 뭔데 이 아침부터 나를 시험해? 컵은 깨지지 않았지만 물이 식탁 위로 튀었고 그 순간 정적은 깨졌습니다. 성호 씨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 분노는 저와 시어머니,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에게 복수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성호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제가 정갈하게 묶고 내려뜨린 제 머리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왔습니다. 파국의 카운트다운은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반항과 남편의 숨겨진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의 독설이 한데 엉켜 결국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성호 씨가 제 머리채를 잡은 순간 이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호 씨의 손이 제 머리칼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이 온 가족 앞에서 벌어지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그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해. 성호 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뒤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차려입은 한복이 비단결처럼 미끄러지며 상체 전체가 뒤로 젖혀졌고 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명절 음식이 가득했던 식탁 위에서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젖힌 채 눈앞에 펼쳐진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나머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숟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는 얼어붙은 듯 입을 가린 채 저와 성호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도움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직 당황스러움과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원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 눈빛들 속에서 제가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남편 성호 씨의 소유물 혹은 그저 망가진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성호 씨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비틀거리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어. 당장 사과해. 머리 가죽이 뜯겨나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명절날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폭력을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극한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이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착한 아내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성광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머리를 잡고 있는 성호 씨의 손에 더 이상 힘을 주지 말라는 듯 저는 그저 냉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눈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에 일그러져야 할 제 눈이 오히려 가장 차가운 분노를 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호 씨. 제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시동생이 겨우 용기를 냈는지. 형님, 놓으세요. 애들도 보고 있잖아요. 라며 성호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호 씨는 시동생의 만류에 마지못해 제 머리채를 놓았지만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엉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쏟아진 물, 흩어진 송편, 그리고 그 가운데 성 가장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남편 성호 씨. 그리고 아무도 선뜻 저에게 괜찮냐고 묻지 못하는 이기적인 가족들. 이것이 바로 명절 아침 식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의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성호 씨 자신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놀란 듯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 대신 다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행동은 다음 장에서 이 모든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엉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가족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성호 씨가 제 머리채를 놓고 밀쳐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게는 그 침묵의 시간이 적어도 10초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10초. 이 찰나의 순간, 이 소름 돋는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집안의 진짜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어머니는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튀어 얼룩진 자신의 한복을 먼저 후어보더니 성호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성호야, 애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방에 들어가. 그녀의 걱정은 오직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 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 이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듯이. 시동생의 아내, 즉 작은 동서는 아이들을 끌어안더니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희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관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안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성호 씨.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비난과 당신은 내 폭력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10초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6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 굴욕감, 그리고 쌓여온 분노를 단 하나의 목표로 치환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나는 이 폭력을 내 인생의 마지막 비극으로 만들지 않겠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성호 씨가 머리채를 놓자마자 제가 처음 취한 행동은 분노나 울음이 아닌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성호 씨는 제 미소를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로 악을 써야 할 아내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죠. 저는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엉망인 식탁과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공범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가장 완벽하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성호 씨가 잠시 흥분했나 봐요. 제가 이 난장판 치우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닦기 위해 식탁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성호 씨와 가족들은 제가 다시 굴종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저의 갑작스러운 냉정함에 일종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집안을 박살낼 치밀하고 은밀한 복수 계획이 초 단위로 짜여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폭풍 전의 가장 완벽한 고요였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를 쥐고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튀었던 송편의 조각, 엎질러진 물의 흔적. 그 모든 난장판이 저의 머리채를 잡았던 성호 씨의 폭력적인 본성을 증명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제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성호 씨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늘 하던 대로 폭행을 덮고 이 상황을 수습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며 짐을 싸들고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도망쳐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뼈아픈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봤자 성호 씨와 시댁, 가족들은 저를 성질머리 못된 며느리나 명절에 소란 피우고 도망간 여자로 치부할 것입니다.
제 고통은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희생양으로 소비되고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이 순간을 저는 그들의 종말을 위한 완벽한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미소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막이자 제가 짠 복수극의 개막 선언이었습니다. 제 복수의 목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에게는 6년 동안 쌓아온 가짜 명성을, 시어머니에게는 자신들의 체면과 자부심을, 그리고 이 방관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고통과 굴욕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를 헹구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호 씨가 앉아있는 소파를 지나치는 순간 저는 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호 씨, 오늘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을 깨달았거든요. 성호 씨는 제 말에 움찔했지만 그저 제가 두려움에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에 서서 끓고 있는 국 냄비를 바라보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이 집안의 치부와 비밀을 이용해야 했죠.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에 뜬 명절날 가족 단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가짜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지우는 대신 그 위에 박살내야 할 대상 목록이라고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맞서는 대신 미소를 지은 이유이자 저의 섬뜩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착한 아내,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평화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행주를 정리한 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속이 안 좋다며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성호 씨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냉철하고 치밀한 설계를 따라야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곧바로 낯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약해 두었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가 이 집을 떠날 때 머무를 임시 사령부였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성호 씨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폭행 현장은 비록 물리적 증거는 남기지 않았지만 제게는 6년 동안 쌓아온 결정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1. 남편의 금융 비밀. 성호 씨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했고 큰 손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저에게조차 숨겼지만 저는 우연히 발견한 그의 태블릿에서 관련 계좌 내역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송편 3개를 담아주기 며칠 전부터 시작했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2. 시어머니의 부동산 편법. 시어머니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받은 토지의 명의를 시동생에게 일부 편법 증여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공증 서류 사본을 알고 있었고 그 서류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 방관자들의 약점. 저는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가 과거 제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폭행을 방관했던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징벌이 필요했습니다. 명절 아침의 폭행은 제게 공식적인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파멸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저는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증거들을 정리하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 아닌 전문 변호사와의 은밀한 채팅 상담을 통해 복수의 설계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 폭행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부패와 가식을 터뜨릴 도화선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성호 씨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집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밤이 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성호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완벽하게 냉정한 무표정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걱정했어?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요.
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터지게 될 첫 번째 파괴 공작의 재료를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재료는 명절날 모두가 먹고 마시던 음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성우 씨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대신 오직 시간만을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며칠 더 머무는 이 짧은 기간이야말로 제가 준비한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온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액체가 들어 있었지만 그 효과는 이 집안의 체면을 단숨에 바닥으로 끌어내릴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잠옷 위에 두꺼운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냉장고의 작은 불빛만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일 아침 식탁에 오를 예정인 시어머니의 자부심이자 제가 새벽부터 땀 흘려 준비한 명절 음식의 잔여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탁이 뚜껑이 덮인 채 가지런히 놓여 있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한 것 중 이것만은 그나마 먹을 만하다며 칭찬했던 바로 그 갈비찜. 저는 유리병 속 액체를 갈비찜 위에 아주 소량만 떨어뜨리고 국물과 잘 섞이도록 젓가락으로 살짝 저었습니다. 두 번째 탁인 내일 아침 손님상에 내놓을 예정인 나물류.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숙주나물에 한 방울을 투하했습니다. 세 번째 탁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호 씨가 아침마다 마시는 영양제 드링크에 액체의 일부를 주입했습니다. 이 액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치명적인 독극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제가 준비한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강렬한 설사와 심각한 복통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식물성 추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체면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완벽한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다면, 게다가 그 음식이 며느리가 만든 것이라면, 이 폭로 자체가 시댁 집안의 명절날 평판을 영원히 더럽힐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성호 씨의 회복되지 않은 분노는 이 상황을 더욱 가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작업이 끝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한 모든 도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파괴 공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식하지 않고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호 씨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역시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호 씨가 이 난장판 속에서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이 모든 것을 역대급 복수극으로 만들게 됩니다. 명절날 집안을 뒤흔든 식중독 소동 속에서 남편과 시댁, 가족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결정적 한 방이 공개됩니다. 과연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명절날 아침 시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성호 씨를 필두로 시어머니 그리고 명절을 세러 온 시누이 가족까지 모두가 복통과 설사로 고통스러워하며 화장실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우성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음식에 뭘 넣은 거 아냐?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침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체한 것 같다며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고 그들이 화장실을 오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할 수 없도록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호 씨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듯 했지만 그는 고통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복수 계획의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고통에 정신을 못 차리던 성호 씨가 마침내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당신이 뭘 했지? 당신 음식만 먹고 멀쩡하잖아. 당신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성호 씨와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폭행당할 때처럼 수치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던진 대답은 성호 씨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명절에 제가 머리채 잡힌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가 당신들한테 독이라도 먹였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채 폭행 사건을 온 가족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식화했습니다. 식중독 소동에 묻혀 흐지부지 될 뻔했던 남편의 폭력을 저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 혹은 휴대폰을 꺼내 전날 밤 제가 오피스텔에서 미리 저장해둔 성호 씨의 횡령 관련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 성호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회사 돈 5천만 원만 처리해줘. 어머니 명의 토지를 담보로 잡고 주식에 넣을 테니까. 성호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복통이 아니라 파멸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성호 씨는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복통 때문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성호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방관자였던 시누이. 가족들마저도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불똥이 튈지 두려워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 무시, 그리고 폭력의 대가. 그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송두리째 잃는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이 순간이 제가 이 집을 떠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필사적으로 기어와 제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성호 씨, 저는 당신이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 이미 당신에게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이상 이 가식적인 굴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온 가족이 들으라는 듯이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박살냈습니다. 당신들의 부정과 폭력 위에 세워진 이 모든 것은 오늘부로 무너질 겁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명절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제 볼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6년 동안 느꼈던 그 어떤 명절의 훈훈함보다 더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성호 씨는 횡령과 폭행으로 인해 사회적 명예를 잃었고 시댁 가족들은 부동산 문제와 평판 추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완벽한 명절이라는 가짜 행복마저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아침은 억지로 띄운 미소나 참기름 냄새가 아닌 제가 원하는 커피향과 자유로운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누군가의 폭력과 굴레 속에서 침묵하며 미소를 짓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도망이 아니라 당신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 제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새로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충격적이지만 통쾌한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